4. 손때 묻은 그릇. 오늘은 주역이다. 교재를 읽어보니까 함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설명하겠다. 시경의 사실성과 초사의 낭만성, 문사철의 추상력과 시서화학의 상상력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공부이다. 그런 공부가 근본에 있어서 시적 관점, 시적 상상력과 다르지 않다. 나는 학부 강의에서는 마지막 5분 동안에 그날 강의의 요지를 적게 한다. 그것이 시와 관련이 없지 않다. 안다는 것은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적인 틀에 담을 수 있을 때 안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주역에 관한 강의를 시작으로 한동안은 고전에 관한 강의를 할 것이다. 고전은 옛날 책이다. 무왕불복, 까기만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과거란 없다. 고전은 오래된 미래이다. 현재 속에는 과거가 있고 미래는 현재가 변화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장기 지속의 구조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공자는 순리부작이라 했다. 서술만 하고 창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 있다. 사실 나는 교도소에서 생전 안 보던 고전들을 읽으며 놀랐다. 이미 다 있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브로델이 이야기하는 장기 지속의 구조에 있다. 우리 생각이 표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전과 역사는 비껴갈 수 없다. 주역도 그러하다. 흘러간 물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속에 현재와 미래가 있다. 주역은 시, 서와 함께 삼경이다. 사기 태사공자서를 보면 시는 풍에 장하다고 했다. 또 서는 선왕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장하다고 했다. 장하다는 건 뛰어나다는 말이다. 역은 무엇에 장한가? 변에 장하다. 음양오행 사실을 논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읽는데 장하다고 한 것이다. 리는 주역을 Classic of Change로 번역했다. 변화의 고전이라는 것이다. 주역은 세계의 운동에 관한 오래된 철학적 서술이다. 또 점치는 책이다. 우리가 통틀어 점이라고 하지만 상명점이 다르다. 상은 관상, 족상, 수상이고 정해진 운명을 보는 것이다. 명도 그렇다. 명은 사주팔자이다. 타고난 운명을 읽으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점은 정해진 운명을 읽으려는 것이 아니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을 돕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서경 주서 홍범에 점에 대한 설명이 있다. 임금이 의난이 있을 때 먼저 공경 대신에게 묻는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사서인에게 묻는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복서에 묻는다. 어떻든 주역이 상명과 다르기는 하지만 점치는 책이다. 점이 지금 생각으로는 미신이지만 그 당시엔 과학이었다. 지금도 점을 보는 사람이 많다. 촉근 이론에서는 우주에 10차원이 있다고 한다. 10차원.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 소스코드라는 영화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터스텔라에서는 웜홀을 지나고 블랙홀로 들어가는 체험을 안겨준다. 상대성 원리와 중력을 설명한다. 인과율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하다. 융은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인과율이 아니라 동시성이 작용한다고 한다. 융은 주역의 점이 예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주간의 세계와 인사의 세계가 통한다고 한다. 64개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은 물론이다. 4개의 변화가 뚜렷한 농본사회에서 축적된 경험, 귀납적 사고가 주역이다. 해결변증법의 범주가 10개임에 비해 주역은 64개이다. 점수로서의 주역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래된 경험적 귀납적 지혜로서는 훌륭하다.
공자가 주역을 끈이 3번 끊어질 때까지 읽었다고 한다. 내가 주역에서 찾은 것은 주역 독법의 관계론이다. 주역의 독법이란 궤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 독법이 관계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독법이 조역사상이다. 궤를 읽는 독법 자체가 보여주는 사유의 틀이 중요하다. 우리 강의의 핵심 개념이 관계이다. 탈근대의 과제가 존재론으로부터 관계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역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강의의 핵심 개념인 주역 독법 관계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한다. 위, 비, 중 이라는 4가지 독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위는 효의 자리이다. 효를 읽을 때 먼저 그 자리를 읽는다. 일반적으로 양효는 능동적으로 운동하고 음효는 수동적으로 운동한다. 그러나 주역 독법에 있어서 양효는 어디에 있든 늘 양효로 운동하는 게 아니다. 양효가 양효의 자리에 있어야 양효의 운동을 한다. 각 교회는 양효의 자리와 음효의 자리가 있다. 효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득위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위했다고 한다. 다음은 비이다. 비는 바로 옆에 있는 효와 음양 상응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웃하고 있는 효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다음은 응이다. 응은 하괴의 초효와 상괴의 초효, 즉 초효와 제4효의 음양 상응을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효와 5효, 3효와 상효의 관계를 본다. 비가 바로 이웃한 효와의 관계를 보는 것임에 비해 응은 하괴와 상괴의 상응 관계를 보는 것이다. 관계성의 폭을 넓게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의 관계를 본다든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보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본다든가 하는 것이다. 주역의 독법에서는 응을 위보다 높게 친다. 효가 실위한 경우라도 정응이면 허물이 없다고 한다. 관계의 범위를 키우면 그만큼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응을 덕을 쌓는다, 인심을 얻는다의 뜻으로 읽는다. 4번째는 중이다. 중은 하괴의 중과 상괴의 중을 중시하는 독법이다. 왜 상효나 초효를 중시하지 않고 가운데를 중시하는가? 특히 5효의 중이 득이하고 정응인 경우를 중정이라고 하여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중정이라고 쓴 현판 글씨도 많다. 이처럼 중을 중시하는 까닭은 관계성이 극대화되는 자리가 중이기 때문이다. 가운데란 앞뒤 좌우로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지천태괴는 좋은 괴이다. 지가 위로 올라가고 천이 밑으로 내려가서 음양이 교통하게 된다. 반면 지천태가 역전된 천지비는 좋지 않다. 비는 경색된다는 뜻이다. 산지박괴를 보면 산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다. 박은 박탈당한다라는 뜻이다. 괴의 형상도 그렇다. 맨 위에 상효 하나만 양효이고 나머지는 음효이다. 한개 남은 양효마저도 언제 음효로 바뀔지 모르는 절망적 상황이다. 초겨울의 가지 끝에 한 개만 남아있는 감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역경의 표상이다. 상효의 효사에 석과 불식이 나온다. 시과일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절망의 박괴 역시 다음 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꾀로 의미가 역전된다. 다음 꾀가 복괴이다. 지뢰 복괴이다. 땅이 위에 있고
천둥괴가 밑에 있다. 박괴가 역전된 모양이다. 최후의 석과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씨앗을 땅에 묻은 것이다. 뢰는 우레이다. 석과가 땅속에 우레로 묻혀 있는 것이다. 우레는 잠재적 가능성이다. 박괴는 복괴와의 관계 속에서 희망이 된다. 이처럼 주역 독법은 효와 자리, 효와 효, 소성괴와 소성괴, 대성괴와 대성괴 등 중층 관계를 읽는 것이다. 좋은 괴를 얻었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주역은 64괴 384효이다. 여기에 동효와 변효가 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4096개의 효가 된다. 주역은 그 관련 속에서 의미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사고, 불변의 진리, 배타적 정체성 등 근대적 인식들에 갇혀있던 나에게 감옥에서 읽은 주역은 충격이었다. 장횡거라는 송나라 철학자가 주역의 관계성을 대대 원리로 설명한다. 리괴의 경우 불이다. 감괴는 물이다. 그런데 리괴를 보면 불 가운데에 물이 들어있다. 감괴는 물인데 가운데에 불이 들어있다. 물 속에 불이 있고 불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것을 대대 원리라고 한다. 반대되는 것을 잘 모시고 있다는 뜻이다. 서로 감추어 준다. 호장기택이라고 한다. 그 집안 깊숙이 감추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수자 관점이다. 모든 괴는 음괴와 양괴로 나뉜다. 리는 양효가 많기 때문에 양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음괴이다. 마이너리티 우선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미완성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64괴 중에서 제일 마지막 64번째 괴는 완성괴일 줄 알았지만 미완성이다. 화수미제가 그것이다. 위에 화가 있고 밑에 수가 있는 화수미제. 끝나지 않았다. 어린 여우가 강물을 거의 다 건넜는데 꼬리를 적시고 말았다. 유기미. 꼬리를 적셨다는 것은 실패가 있었다는 뜻이다. 유무리. 이로울 바 없다. 불속 종야. 끝내지 못한다. 작은 실수가 있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 됐다고 방심하다가 실수하는 것이다. 반성적 의미이다. 나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내가 이 대목에서 꼬리 적시지 하며 조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독법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다. 주역은 세계에 대한 인식들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세상에 완성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완성괴는 미완성괴 앞에 있다. 완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면의 완성일 뿐 궁극적 완성은 아니다. 주역에서 발견하는 관계론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다. 성찰, 겸손, 절제, 미완성, 변방이다. 성찰은 자기 중심이 아니다. 시각을 자기 외부에 두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다. 절제는 자기를 작게 가지는 것이다. 주장을 자제하고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다. 부딪힐 일이 없게 된다. 미완성은 목표보다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완성이 없다면 남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덕목은 그것이 변방에 처할 때 최고가 된다. 변방이 득이 위의 자리이다. 이 네 가지 덕목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겸손이다. 겸손은 관계론의 최고 형태이다. 주역의 지산겸괴는 땅속에 산이 있는 형상이다. 땅속에 산이 있다니
자연 현상과는 모순인 듯하다. 해설에는 땅속에 산이 있으니 겸손하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많은 데를 덜어 적은 데에 더하고 사물을 고르게 베푼다 라고 한다. 산을 땅속에 숨기고 있어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주역이 수천 년의 사상이지만 생각하면 친숙하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손가락으로 주역궤를 만들어 일상적 대화를 했다 한다. 주역에서는 변화를 역기 불역, 불역이 대역으로 요약한다. 변하면서도 변치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다운 역이다. 라는 뜻이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크게 보면 변한다. 앞의 해석은 퇴계 이황의 것이고 뒤의 것은 다산정약용의 것이다. 퇴계는 불변에, 다산은 변화에 방점을 두었다. 퇴계는 지키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학교 시절에는 보수로 분류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퇴계는 당시 기묘사화 이후 개혁살림이 좌절한 상황이었다. 훈구 척신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퇴계는 주리론을 고수한다. 리를 주장하는 것은 성리학적 정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퇴계보다 논리적이라 평가받는 고봉 기대승이 자기의 주장을 철회한 것도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 한다. 리, 즉 성리학적 가치가 기, 즉 현실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주리론이다. 대역의 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학교 때 주기론을 지지했던 기억이 있다. 주리론은 관념론이고 주기론이 유물론이라는 논리였다. 최근에는 이기 논쟁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산과 퇴계의 독법까지 언급했지만 주역을 너무 간단히 소개했다. 그러나 주역은 그 관계론에 있어서 탈근대의 사상적 보고이다. 그래서 주역은 과거가 아니라 오래된 미래이다.